강주의 사업이 드디어 100억 매출을 달성하고 이제 돈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강주의 활약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예고 방송에 저의 상상력이 더해진 거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27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주는 태용의 옥탑방을 빌려 서강 오페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다리미가 세탁소에 오랫동안 보관돼 있던 세탁소 옷을 팔다가 가족들에게 발각돼 강주가 도둑 누명을 쓰기도 했지만 다행히 태용이 그 옷을 한 번에 300만 원에 결제하고 몽땅 사버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첫 판매 200만 원 이상 돼야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한 번에 달성돼 서강 오페럴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리미는 지연이 1월 1일에 돈 100억이 없어졌다는 걸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돈 100억을 빨리 마련해야 하는데 돈을 마련해야 지연에게 갖다 주며 이러저러해서 사실 돈을 우리 가족이 썼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리미는 강주와 사업에 몰두하기 위해 회사에도 사표를 냈습니다. 강주는 알고 지내던 봉제 공장 사장에게서 옷을 싸게 받아 온라인에 올렸는데요. 올리자마자 대박이 났습니다. 이제 독창적 디자인을 한 서강 오페럴만의 옷이 필요해 함께 일하던 김디디를 디자이너로 섭외했습니다. 그런데 김디디는 그동안 독창적 디자인보다 차림의 디자인을 많이 컨닝하다 보니 좋은 디자인을 내놓지 못하고 강주가 이를 지적하자 자신이 없어진 김디디는 잠적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급한 마음에 강주와 다리미가 직접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디자인과 봉제 공장 사장의 조언을 받아 탄생한 옷을 온라인에 올리고 그 제품이 인기를 끌자 강주는 이제 방송 쇼핑몰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강주는 돈이 없으니 다리미에게 직접 방송 모델을 하라고 합니다. 영화 공부를 하던 강주는 방송계의 아는 친구를 급하게 물색해 두 사람은 쇼핑몰 모델과 호스트 교육에 대해 코칭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첫 방송날 지연, 승돈, 차림, 태웅, 만득, 길래, 봉희, 강주와 다리민의 모든 가족이 모여 이 방송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TV를 지켜봅니다. 의외로 다리미와 강주는 떨지 않고 프로 모델처럼 옷을 멋지게 소개해 곧 전화가 폭주하고 첫 방송이 완판에 성공합니다. 이제 길을 알게 된 강주와 다리미는 더 열심히 매진해 곧 100억 매출을 코앞에 두게 됩니다. 한편 무림은 엄마의 범행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는데요. 엄마를 체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차를 가지고 세탁소 앞에 나타난 무림. 봉이는 아들이 이끄는 대로 무림의 차로 가고 무림은 괴로움을 토로하며 경찰을 그만둘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다 내 손으로 경찰에 쳐넣을 순 없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경찰 된 거 아니잖아요. 사표 내겠다는 무림의 말을 들은 봉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 아들 나 때문에 어떡해? 봉이는 절망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차에서 내려 세탁소로 걸어오던 봉이가 기운을 잃고 주저앉자 마침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강주가 부축해 세탁소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봉이는 강주를 볼 낯이 없습니다. 세탁소 불냈다고 이 화상 저 화상 부르며 미워했는데 그 돈이 강주 엄마 돈이었다니. 사태를 눈치챈 강주는 봉이에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리미 눈뜨게 하셨잖아요. 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덜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봉이는 집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길래와 만득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수술을 앞둔 길래가 충격이라도 받을까봐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침대 속에 62억이 있다고 알고 있는 강주와 다리미는 38억을 빨리 채워서 지연에게 돌려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미연이 10억을 빼간 상태죠. 길래와 만득은 미연이 가져가는 걸 알고 있지만 눈 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자식을 위한 부모의 진정한 사랑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부모의 사랑, 희생을 나타내려는 표현이 좀
공감이 가지 않는 장면입니다. 미연은 지금 침대 속 돈을 훔쳐다 무인 보관함에 넣었다가 조금씩 은행에 저금하고 차도 사고 아들 학원비도 당당하게 보내주고 삶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미연은 경찰에 잡히게 될 듯한데요. 이곳 CCTV를 관찰하던 영무원이 수시로 이곳을 드나들며 돈을 넣는 모습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하게 될 겁니다. 경찰에 잡혀온 미연은 침대 속에서 돈을 가져왔다고 하고 경찰은 그 말이 사실인지 보자고 집으로 오게 될 텐데요. 미연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길레와 만득이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그런 적 없다고 시치미를 뚝 떼게 될 겁니다. 그런데 1월 1일이 지난 시점에 강주가 100억을 마련해 내가 엄마 돈 찾았어 라고 말하고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아들이니 어떻게 벌을 주진 않을 거고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겠지만 세금은 내지 않을 테니 지연은 손해보는 게 없죠. 이렇게 생긴 돈으로 지연은 강주가 하고 싶은 영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줄 듯합니다. 지난 회에 지연이 그렇게 말했었죠. 100억을 찾아서 지승돈 눈치 안 보고 네가 영화 사업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밀어줄 거라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연히도 네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 태웅과 강주는 서로 형제처럼 잘 지내게 되고 승돈과 지연도 이들에게 든든하고 자상한 엄마 아빠가 되어주면서 훈훈하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는 로맨틱 블랙 코미디라 보통의 드라마나 상식과는 살짝 다르게 흘러가는데요. 드라마의 분위기로 볼 때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고 벌받지 않고 훈훈하게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코믹물이라 해도 이게 범죄물이라 어떻게 포장할지 다음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오늘 이야기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